스포점프자를 1등급을 만드는 최효주입니다. 자, 지금 이제 쌤이 원래 그 TCC 이걸 잘 안 찍어요 평소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 그냥 수업 시간에 잠깐 이렇게 핵심만 딱딱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요거는 그 시기상 지금 말씀을 꼭꼭꼭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TCC를 지금 찍게 됐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201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일 거야. 지금 뭐 올해 수능, 며칠 전에 수능을 본 그런 재수생들도 재수를 벌써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고3을 올라가는 그런 뭐 고3 학생, 예비 고3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간 학생들도 요게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지, 한번 이렇게 뭐라 예시안이라고 그러죠. 그 예시안을 이렇게 한번 꺼내놓고 나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경향이 거의 100%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 그래서 보시면 그 수능 시험이 이제 어떻게 개편이 되나.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그냥 말이 길잖아.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될 게 각 대학별,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학에 맞춰서 국어는 뭐, 그리고 영어는 뭐, 수학은 뭐, 어떤 영을 선택을 해야 되나. 그리고 문과, 이과, 그리고 문과에서도 상중 하위권, 이과에서도 상중 하위권이지. 그 학생들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 등등 뭐 평가원 등등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겠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기의 방침을 확실하게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쌤 이거 좀 노력을 많이 했어. 전화도 여기저기 한번 해보고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바뀌냐 이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바로 뭡니까?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단 말이야. 갑자기 바뀐다고 또 하니까. 됐지? 쉽게 얘기해서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언어 영역이 뭐 국어 영역으로 바뀌고요. 지금까지의 수위 영역이 앞으로는 수학 영역, 그리고 지금까지의 외국어 영역이 앞으로는 영어 영역,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됩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이고, A형, B형 뭐라고 수준별 시험 제공. 쉽게 가자, 쉽게. 얘는 쉬운 거고 얘는 어려운 거야. 알겠죠?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 제공이 되는데, 듣기 평가만 이제 지필 평가로 이제 대체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문항수가 이제 50문제였는데 45문제로 됩니다. 와, 그럼 만세! 이럴 필요가 없지. 그만큼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뭐 국어 같은 경우에, 영어 같은 경우에 뭐 지문별로 뭐 시간을 딱딱 재고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몇 분이 조금 더 남는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지?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학교 수업을 통해 뭐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 중심의 출제를, 이게 뻔한 얘기 아닙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넘어간다는 얘기야. 듣기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22문항으로 여러분들 크게 확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걸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시고, 사탕과탐 최대 3과목이에요. 그래서 2과목, 지금까지는 3과목이었는데 2과목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베트남 뭐 추가됩니다.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뻔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지금까지 이건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준별로 시험을 도입을 하고 탐구 과목을 축소를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수준별로 A형, B형 수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시험 보고요. 거기서 그냥 성적대로 잘랐는데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입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요건데, 요게 있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개편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 A형, B형,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고. 자, 이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현행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10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이 과학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과탐도 지금까지는 8개 중에 3개였는데 지금은 8개는 2개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이 양날의 검인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물화생지가 있죠. 물화생지. 그냥 뭐 쉽게 원 과목이라고 합시다. 특히 원 과목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이 조금 쉽고
그죠? 화학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쉽게 나왔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틀렸어. 아유, 한 문제를 틀렸어. 근데 그게 하필이면 3점짜리야. 올해 수능 문제. 2013학년도 수능. 어느 영역에서 이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3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3등급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야. 됐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등급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이 등급이 3등급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1로 어차피 팍팍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점짜리 하나 틀리면 3등급이고 2점짜리 하나 틀리면 이러면 1등급.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되겠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넉넉하게 세 개를 골라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화원 생원 아니면 뭐 화원 화투 생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개를 선택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과목이 이렇게 조금 피를 봐도 나머지 두 개를 잘 보면 그걸 선택을 하면 됐었어.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습니까? 10개 중에 지금 두 개를 선택할 8개 중에 지금 과학 같은 경우에 두 개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개를 선택한 과목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약간 좀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만약에 너무 쉽거나 또 너무 어렵거나 이래버리면 그치 상황에 맞춰서 조금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분이 없어졌어요. 그죠? 예, 만약에 이렇게 맞으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뭐 하나 틀려서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틀려버리면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지?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해서 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좋아하는 과목으로 정말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됐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B형은 현행 수준 순위가 현행 수능 이제 수준이 되고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를 줄이고 약간 쉽게 출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 좀 중요하죠. 국어 B랑 수학 B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을 너무 잘해. 뭐 국어도 너무 잘해.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어려운 비비를 할 거야. 근데 국어랑 수학 비비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지? 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약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간에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미묘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질 겁니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뻔한 또 얘기 나와 있고요. 됐죠? 앞에서 한 얘기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부담이 이제 증가하지 않도록 B형의 경우 최대 몇 과목까지? 2과목까지 응시를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국영수가 정말 자신 있다. 이런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반말 없는 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자신감을 똘똘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럼 선이 국영수를 저는 다 비비비로 할게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지? B형 경우 최대 두 과목까지 응시를 가능한데 또 거기서도 국어비랑 수학비를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을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뭐 또 그다음에 그냥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되고요. 변경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문항수 아까 이제 5개 축소가 된다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2점 문항이 35개, 3점 문항이 10개입니다. 됐죠? 그리고 100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시험 시간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실수를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힘든 이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오케이. 뭐 교과 중심의 출제 경우 원래 수능이라는 것이 교과서 이해의 내용을 수능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 이제 검토를 하다가 바로 뭡니까? 교수님들께서 합숙을 하시죠. 그러니까 검토를 해. 근데 이거 좀 벗어났어, 이 부분이. 10개 중에 9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한 문제 뭐 하나가 조금 벗어난 단어가 있어. 그럼 그거 빼야 됩니다. 알겠지? 예, 괜히 합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일단은 인강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수업에 정말로 충실해야 돼요. 아시겠죠? 학교 수업에. 그게 그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조금 더 수업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예, 됐어요. 자, 됐고요. 그리고 사탐, 과탐 아까 그 과목 수가 선택 과목이 2과목으로 줄였다. 포인트는 요거 하나죠. 2과목으로 줄었다.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뻔한 얘기죠. 현행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편은
자, 생화과윤리, 뭐 윤리와 사상, 뭐 이것들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 사회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과목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과탐은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물 원투, 화 원투, 생 원투, 지 원투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생물이 생명과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이과 친구들이 선택을 해서 기본적인 소양으로 배우는 것이 이제 생명과학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생물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것만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 되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다 비슷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됐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근데 우리 이제 그 관심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수준별로 시험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죠. A형, B형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할 대학에 맞춰서 미리미리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뭐 다양하게 뭐 국어, 수학, 뭐 영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A, 뭐 B, 뭐 B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뭐 지원하는 대학을 딱 보니까 국어 B랑 A를 받는다 이렇게. 그러면 뭐 걔는 뭐 1년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가 잘하는, 자기가 좀 적성이 있는, 자기가 조금 그나마 조금 더 국어보단 난 좀 수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의 어떤 개개인별로 상황을 일단 고려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어느 대학인지, 어느 대학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걸 이따가 쫙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종합을 해서 원하는 대학을 일단 몇 개 정도 대학으로 딱 이렇게 한정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알겠지? 네,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발표는 아닙니다. 쌤이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도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아니야, 안. 예시안이란 말이야. 알겠지? 예, 그렇게 예시안이긴 하지만 거의 이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현재까지 발표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인문계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이제 조금씩 중요해지죠? 국어 B, 인문계니까요. 그치? 아무래도 국어를 조금 더 이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수학 A. 이따가 이제 2부에서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까 잠깐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여기 수학 A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던 수리 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영역은 사실 바뀐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알겠죠? 수학 A가 그냥 지금까지는 나영이었어, 나영. 됐죠? 그리고 인문계이기 때문에 영어를 B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 그래서 사탐 2개. 그러니까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어느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냐 이제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부의 제목을 그걸로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목적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역시 국어는 조금 쉽게, 그리고 수학 B, 영어 B 이런 식으로 과탐은 2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전 자연계인데요. 국어 A랑 그래 이 수학 B가 수리 가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형이기 때문에 그 영어도 A 하고 싶어요. 전 영어 너무 못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그러면 봐봐 A를 2개 하면은 그죠? 사실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겠지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뭐 어떻게 했어? 영어는 계열에 관계없이 B형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보시고 영어 B가 많은지 A가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스스로 하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쫙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가형, 수리나형이 결국 수리가형은 B형이고요. 나형은 A형이야. 이게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더 어려운 거라. 어렵다, 쉽다 이거보다는 그 공부하는 양에 따른 것이죠. 단단하고 그죠? 과목하고 그런 차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됐어요? 그냥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되죠. 현재보다 출제 범위가 줄고 난이도가 쉬워진 게 바로 이제 국어 A형입니다. 됐어? 다음. 그래서 응시 유형을 말 그대로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대학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쌤도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인강을 지금 찍고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할게 얘기야. 그러니까 대학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나와 있어? 인문계 상위권은 잘하잖아. 그렇죠? 말하면 잘해. 조금 이제 성적이 좋은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BAB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하위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는 봐봐. 국어랑 A랑 B랑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국영수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A. 난 쉬운 걸로만 보겠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쉬운 걸로만 본다고 해서 그게 장점이 아닌 게 수능은 무슨 평가야? 상대평가야. 대학 갈 때는 상대평가야. 남들보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쉬운 거는 남들도 다 쉬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뭐 생물에서 좀 쉽게 나왔을 때 3점짜리 하나 틀리면 3등급이고 2점짜리 하나 틀리면 1등급 그러면 야, 그 48점과 47점 사이에 2등급 애들이 다 몰려 들어가 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조금 명문대랄지 좀 좋은 대학들은 이렇게 반영을 하는 데가 당연히 없겠죠. 그치?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됐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땐 쉬어도 좋은 대학을 못 간다는 거야. 자, 그걸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연계는 상위권 그죠? 뭐 국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얘랑 동시에 비비는 된다고 안 된다고 꼭 수학 같다 이거. 동시에 비비는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분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비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비비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예상일 뿐이지만 아무래도 여기서도 A 하면은 좋은 대학 못 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B를 뭐 2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대학이 많을 겁니다. 당연히. 됐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얘를 이제 영어를 좀 A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대학 자체는 여기를 다 B로 할 거란 말이야. 이따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예체능 같은 경우 여기는 뭐 변수가 워낙 많아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부 과목에서 다시 응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좋은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좋은 대학교는 다 응시를 하도록 하죠. 됐죠? 그러니까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대학 있잖아. 그러니까 언수에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수학을 반영 안 하는 대학이 있어. 수학 보지 마. 우리 대학 오려면 수학 안 봐도 돼. 수학 안 봐도 돼. 그런 대학 안 가도 돼. 알겠어? 그런 대학 왜 가냐? 알겠죠? 좀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 그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수학을 안 본다 그러면 물론 수학 안 보는 대학 중에도 좋은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좋은 대학이 있을 수 있죠. 인서울대학도 있고요. 좋은 대학도 있지만 그런 데는 언외가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수학 못하고 언외 잘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점수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뭔가 하나를 포기한다는 건 다 이렇게 대가가 있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수학을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학에 무슨 과에 들어오려면 수학 안 봐도 돼. 이거는 수학이 진짜로 필요 없어서 그럴까? 내가 지금 수학 강사긴 하지만 그 이면을 잘 보세요. 수학을 안 본다 그러면 지원자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몰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약간 조금 말하기 좀 애매한 좀 민감한 부분인데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지 대학 입장에서는. 수학을 안 보는데.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입학 사정관제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자, 이제 대학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여기는 최종 발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1차 발표야, 1차 발표. 대학교육협의회 전화를 해봐도 이 답변만 되풀이해요. 1차 발표라고. 확정은 아닌 거야. 근데 거의 1차가 그냥 쭉쭉 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쌤이 이제 해봤는데, 자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데는, 그렇지? 여기는 지금 이 문제는 아직 미발표고 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B, B. 여기도 대학이 B입니다. 일단 영어가 B인데를 쫙 보니까, 영어는 뭐 거의 다 B네, 그지? 이른바 명문대도 다 B입니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쫙 보시기 바랍니다. 예체능은 말하면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잘 보여야 되겠죠, 그죠? 되겠죠, 그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대학이 어떻게 나와 있어? 자연계는 국어 A, 수학 B, 영어 B 맞습니까? 인문계도 이렇게 B, A, B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예체능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되겠어요. 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A, B, B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걸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뭐 비슷합니다. 그지? 됐어. 그런 다음에 보시면요. 다 거의 다 뭐 비슷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능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국 외대를 시작해서 한양대까지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분포를 보고 있다. 예체능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신학대 같은 게 약간 좀 다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남은 대학은 다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1부를 이제 끝을 내고 자, 이제 정리가 됐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갈 대학이 이제 무슨 형을 반영을 하는지 거의 다 비슷하니까 아직까지는 그지? 여러분들은 이제 미리미리 12월 달부터 겨울방학 정말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3월 달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뒤집어 놔야 돼. 최대한 많이 뒤집어 놔야 돼. 만약에 이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1등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학생들이 갑자기 난 지금까지 뭐 3월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4등급 뭐 3등급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공부도 안 하고 3월 달에 1등급 되는 이런 경우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한번 여러분들이 올라가 본 산은 나중에 올라가기가 또 쉬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힘든 그 과정을 알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과정이 나올 거야. 이 정도 높이까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두 번째 올라갈 때는 한 번 올라가 봤기 때문에 쉽단 말이야. 여기를 1등급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 보지 못했다. 그럼 그 느낌 자체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공부의 쌤은 연속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연속성이 만약에 쭉 이렇게 1등급까지 이어져 있지가 않으면 갑자기 뒤집기로 1등급이 나오기는 좀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오더라도 좀 운이 많이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이 어떻게 바뀌나 해서 정리를 한번 쫙 해봤습니다. 알겠죠? 빡세게 공부하라고 빡세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